옛날 옛적 산이 깊고 바람이 센 어느 고을에 문이 없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금기집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잠겨 있지도 않은데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돌아오긴 합니까? 돌아오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디다. 그 말이 괜한 소문인지 진짜 경고인지 그날 밤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다미의 옛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해와 장인에다 팔았고 아내는 헝겊을 꿰매 살림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흉년이 들어 나무값도 떨어지고 살림은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넘기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에서 돌아오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금기집에 들어가면 길이 열린대. 다만 뭔가를 얻는 대신 뭔가를 내놓게 된다더라고. 아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곳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살림이 막막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엔 금기집에 대한 소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안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둘째, 집 안에는 거울이 없는데 거울 같은 방이 있다는 소문. 셋째, 나올 때 값을 치러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도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끝내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한번 다녀올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달빛이 유난히 희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멎었는데도 나뭇잎은 혼자 흔들렸습니다. 부부가 산길을 오르자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집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담도 낮고 울타리도 성기고 누구든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는데도 발만 들이면 발목이 붙는 듯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 같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촛불이 한 번에 켜지듯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님! 아내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자 이번엔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낙님!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 목소리인데 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한 번 더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남편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려는 순간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남편은 이를 꽉 물고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후 하고 한 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부부가 안쪽으로 한 벌 더 들어가자 문 하나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는데 벽이 마치 물처럼 은은히 흘렀습니다. 거울은 없는데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비추는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벽을 바라보는 순간 벽 속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장터에서 값을 속이고 외상값을 모른 척하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도 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남의 불행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안도하던 날들, 스스로도 모르게 키운 작은 질투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방 한가운데에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위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값을 내고 가십시오. 남편은 떨며 물었습니다. 돈을 내면 됩니까? 나무를 내면 됩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돈도 물건도 아닙니다. 당신이 숨긴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두고 가십시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이 무서워서 남을 속였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는다면서도 속으로 늘 시험했습니다. 그 순간 상자에서 바람이 흘러나오더니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짓을 두고 가셨으니 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금깃집 밖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문이 없었고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느꼈습니다. 그 집에서 무언가를 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온 것임을요. 남편은 장터에서 더 이상 속이지 않았고 아내는 마음속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내 부드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 겨울부터 부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금깃집 다녀오셨습니까? 뭘 얻어오셨어요? 얻어온 것이 아닙니다. 두고 온 게 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금깃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집이 없었습니다. 터만 남아 있었고 바닥에 낡은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꺼냅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금깃집이 무서운 이유는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고을에서는 지금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금깃집이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숨긴 거짓이 더 무서운 것이야.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집 앞에 서 계신다면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